이 전체가 18L짜리야. 빔이라고 볼게. 이 빔이 있는데 큰 철근 빔이 이렇게 막대 모양의 빔이 있어. 이게 18L. 이게 다 무겁겠지만 하나하나 다 복잡하니까 이 빔 전체를 한 점으로 몰아줄게. 한 질점으로 몰아주고 거기에 힘이 작용한다고 그러죠. 이거 어디까 이 위치는? 이게 18L이야. 이만큼 절반 얼마지? 9일. 여기까지 9일. 이만큼은 얼마야? 3일. 표시를 해놓을게. 3일. 그 위치에 질량 M이 이렇게 실려 있는 거야. mg가 여기 10mg가 있고 여기에 4mg가 이렇게 있고 이 세 개가 토크를 만들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변해. 이 끝에서 끝단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이렇게. 응? 빔의 끝단에서 이 4m짜리 위치를 x라고. 이게 좀 작아. 만약에 이 4m짜리가 거의 끝부분에 있어. 이렇게 돌 거야. 그 위치가 중요해. 돌 때 여기 너무 작아서 x에 줄여볼게. 무슨 방향으로 돌까? 여기 이렇게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그때의 작용점은 별이야 세모야. 별이야 세모. 이게 면적으로 이게 면으로 접촉면의 형태로 돼 있어. 받침대가 점의 끝점으로 돼 있잖아. 별에서 돌까 세모에서 돌까? 이게 축이 돼. x가 작을 때. 그런데 이걸 점점 늘리면 어느 순간 평형 상태, 돌지 않은 평형 상태 있겠지. 돌림이 평형. 그때의 위치를 x1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크리티컬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점 여기를 폭을 이렇게 넓혀가. 이 4m짜리 이쪽으로 안쪽으로 밀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가 더 우세하게 돌리고자 하겠지. 그럼 어디서 돌겠어? 세모에서 돌겠지. 그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고.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 확 이렇게 돌기 시작할 거야. 이해했어? 그때의 x의 위치. 얘보다는 좀 클 거야. 얘가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x라고 할 때. 그럼 결국은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건 이 노란색 x, 즉 4m의 위치가 얼마큼에 있을 때 얘가 평형 상태에 있을까? 평형 조건은 뭐야?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을 때겠지. 그 이해했니? 그래서 평형 조건을 거라 그러면 저 두 개의 크리티컬 포인트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x의 위치가 x1보다는 크고 x2보다는 작아야 돼. 그거 넣어줄게. 저 사이에 있으면 적정하게 균형을 잡고 돌림이 평형을 이룰 거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딱 타이밍, 그때의 위치 x를 1이라고 하면 돌림이 평형에 의해서 수식을 한번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표현해볼게. 자, 얘부터 보고 시계 반대를 돌리고자 하는 토크야. 4mg에다가 뭐 곱해야 되지? 4mg에다가 곱하기로 여기서부터 얘는 축의 위치가 별이어서 조심해야 돼. 별로부터 여기까지 거리야. 자, 축과 작용점까지 거리가 얼마야? 12L에서 이만큼 빼야지. 여기 12L이잖아. x 빼야지. 이만큼 나오지.
그래서 12L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응? 두 번째 더하기 요 빔 전체 빔. 이 질점에 몰아줬어? 질량 M. mg로 아래 방향. 별로부터의 거리는 얼마? 3L. 그래서 mg 곱하기 얼마? 3L을 해주면 이게 시계 반시계 방향이 똑같아. 얘가 누구랑 평행해야 돼? 얘지.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건 얼마니? 10mg에다 얼마 곱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것도 이렇게 영역에 걸쳐 있잖아. 얘를 이 한 점으로 질점으로 무게중심에 다 몰아줄 거야. 10m을. 그 얘의 위치는 이 작용점은 어딜까? 자, 여기 별로부터 L 이게 두 개 더해서 L이야? 이거 절반은 얼마야? 0.5. 0.5L이야. 쪼잘한 문제. 여기까지 계산해야 돼. 자, 여기 0.5, 여기는 2.5, 여기는 L.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니? 4. 축으로부터 작용점까지 거리는 L 더하기 2.5 더하기 0.5니까 4. 4L을 곱해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게 첫 번째 수식.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왔어. X가 좀 많이 들어와서 한 이만큼 들어왔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돌려고 그래. 작용점이 뭘로 바뀐 거야? 셈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세모를 축으로 해서 토크를 계산해야 돼. 자, 여기 x2만큼 들어왔어. x2만큼 들어왔어. 자, 세모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지? 여기에 더해야 된다. 13L에서 뭐 빼야 돼? x. 그래서 4mg 곱하기 얼마? 13L에서 빼기 x2 더하기. 자, 얘는 3L 있지만 여기서 하잖아. 축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야? mg 곱하기 4L. 여기는 10mg에다가 작용점이 이번에는 축과의 거리가 요만큼이 얼마입니까? 3L? 3L 이렇게. mg 다 날려. L도 지금 다 날려 놓으시는구나. L은 얼마예요? 48L 빼기 4x1은 3L을 갖다가 더했을 때 40L이 됩니다. 8, 11, x1은 얼마니? 4분의 11L. 그죠? 자, 두 번째. 여기도 mg를 다시 외워요. mg 50 4, 3, 12 52L 빼기 4x2 더하기 4L은 얼마나 많이 돼? 30L 30L 빼주면 56 26 x는 얼마야? x는 26을 뭐로 나눠야 돼? 4분의 26에 3 2분의 13? 2분의 13L이 되겠네요. 다음 뭐야? 4분의 11L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아야 돼? 2분의 13L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으면 얘는 평행 기념. 그 다음에 돌림인 평형 가만히 있게 된다. (10) 2번 갑시다. 12번. 얘도 좀 동적인, 좀 다이내믹해.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문제야. 문제를 이해하면 별거 없는데 아마 여러분 그 12번 문제는 문제를 이해 못해서 못 풀 것 같아. 뭐 독해를 해보세요. 읽고 이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인지 이해를 해봅시다.
길이가 3m인 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25N이고요. 여기가 0.3, 여기가 1.2, 여기가 0.2. 나머지 힘은 얼마지? 전체 3m예요. 1.3. 여기가 1.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기둥 1은 다리 왼쪽에서부터 오른 0.3m인 지점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0.2m인 지점 출발해서 0.3. 딱 지금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올 거예요. 더 가지는 않을 거고. 지금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딱 기둥의 그 꼭지점 바로 위에서 반대편 기둥의 꼭지점 여기까지 움직일 거고, 무게는 5N입니다. 5N 물체가 서서히 이동을 할 건데, 자,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기억. 기둥 2가 다리를 받치는 힘은 최대 얼마일까? 기둥 2는 요거예요. 여기 2번 기둥이야. 일단 막대기가 25N이 있어. 다리라고 부르는 거. 다리가 25N. 그리고 보라색 이 물체 있잖아. 이게 5N. 얘가 어디 있어야 얘가 가장 큰 하중을 받을까요? 기둥이가 얘가 어디에 있어야? 위에 있을 때겠지? 응? 얼마를 받겠어? 얘가 25N, 5N 합쳐서 여기 두 개가 나눠받는 거야. 자, 이럴 때 기둥이가 다리를 떠받치는 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값. 돌림힘 평형을 생각해 볼게. 기억의 입장에서는 피벗을 어디에 두는 게 좋겠어? 얘 입장에서는 얘가 받는 힘을 구할 거니까 얘를 좀 무시하는 게 좋잖아. 왜냐면 얘가 받는 힘을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 또 수식에 또 들어가게 되니까 나는 순수하게 얘가 받는 힘만 구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이라는 거는 받침 기둥 2가 받는 힘이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기둥 2가 밀어 올리는 힘하고 똑같았지. 기둥 2가 반대쪽으로 밀어 올릴 건데 이 힘과 이 5N짜리와 다리의 하중이 아래 방향이라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위로 이렇게 올리는 방향의 힘이잖아.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피벗을 잡기보다는 이쪽에서 하는 게 좋겠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세팅을 하고 얘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위치는 기억에 축을 놓을 거예요. 이렇게 피버팅하면 이 상태에서의 돌림힘 평형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찍고 얘가 밀어 올리고 이 두 개가 내려가. 그래서 평형 상태 이루면 되는 건데 이게 얘의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 그래서 끝단에서 이렇게 올 건데 가능하면 얘가 크게 최대한 많이 밀어 올리고 싶거든. 그걸 뭐 n이라고 표현하자면 기둥이가 받치는 힘을 헷갈리니까 F라고 기둥이가 받치는 힘을 F라고 하면 이 F를 최대한 크게 하고 싶어. 위치는 이제 고정돼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가능하면 이 보라색 물체가 어디에 있는 게 파란색을 크게 하겠어요? 안쪽에 있는 게 클까? 바깥쪽에 있는 게 클까? 힘의 평 아니 돌림의 평형을 한번 써볼게. 얘 기억축을 여기다 두면 이 다리 하중이 주는 저기 토크는 얼마야? 얼마지? 25N 곱하기 얼마? 25 곱하기 1.2 더하기 이 보라색 물체
보라색 물체가 뭐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토크가 다르겠지만 나는 이 F를 제일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가능하면 축으로부터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겠지. 얘가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경우 이 경우잖아.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어? 5뉴턴 곱하기 얼마? 1.2 더하기 1.3. 여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기억 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 보고 얘가 뭐랑 같아? 반시계 방향 토크. 요거지. 얘가 반대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F. 그러니까 두 번째 기둥이 위쪽으로 올리는 요 방향의 힘 곱하기 거리 얼마야? 7 곱하기 1.2 더하기 1.3이다. 이렇게 외울 수 있다. 자, 구해주면 얼마예요? 얼마냐? 5, 20.5, 25. F 얼마 나와? 17 나오나요? 맞죠? 17? 최대한 큰 힘은 17N. 17N 요 보라색 물체가 여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F가 17N을 받으면서 돌림이 평형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니은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기둥이가 뭐야? 기둥이가 다리를 떠받치는 힘의 최대값과 최대값을 지금 구했고요. 최소값의 차이는 얼마냐?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까? 이번에는 그 F의 크기를 좀 작게 만들고 싶어요. 이걸 작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변수는 뭐야? 이 길이잖아. 얘를 어떻게 바꿔야 가능하면 이걸 작게 만들 수 있겠어? 얘는 고정이야. 손대면 돼. 이 5N짜리만 바꿀 수 있는데 얘가 어디까지 와야 F가 제일 작을까? 두 개 합치면 2.5, 2.4, 2 이렇게 줄일 수 있어. 어디까지 줄일 수 있어? 바로 여기 위에지. 그래서 니은 요 위치에 와 있을 때, 기둥이 바로 위에 와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사용값이다. 그래서 25N 곱하기 1.2. 다리가 만드는 토크. 얘가 만드는 토크는 있어 없어? 보라색이 여기 위에 있으면 없어. 거리가 제로니까. 곱하기 0은 새로운 힘 F 다시 최소값이지. F 미니멈 곱하기 1.5. 그래서 보여주시면 이거 최대고요. 최소값은 얼마예요? 12? 12가 그래서 두 개를 빼면 얼마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면 니은도 맞고. 지금 물체가 O 위에 있을 때 기둥 1이 다리를 떠받치는 힘. 자, 이번에는 물체가 센터에 올 거예요. 센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문제에 주어진 요 지점 바로 위에 무게중심이 딱 위치한다고 치자. 응? 5N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자, 이럴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기둥 1이 다리를 떠받치는 힘이지. 칠파 얘들아 이거. 기둥 1이면 이번에는 얘로 바뀐 거야. 얘가 떠받치는 힘을 구해야 돼. F 다시 해봐. 그럼 얘를 손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누구를 무시하는 게 좋겠어? 누구를 좀 기피하는 게 좋겠어? 얘지. 그러니까 피벗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정확히 나누기인데 평형 상태잖아. 얘에서 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다 두면 얘를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아까 여기 계속 이쪽에서 했는데 디귿의 축을 여기로 옮겨. 그래서 여기다가 디귿 축을 다시 세팅할게. 자 이렇게 옮기면 이걸 기준으로 이 입장에 자, 축을 기준 새로운 축을 기준으로 자경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야. 근데 얘나 다리가 만든 25N이나 또 보라색 물체가 만든 5N이나 똑같은 거리겠지? 얼마큼 떨어져 있어? 1.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저 두 개를 디귿 자 1.3 곱하기 얼마야? 25N과 5 즉 30N이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걔가 뭐랑 같아야 돼? 자, 디귿 축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어. 이번에 2.5m 떨어진 거야. 위쪽 방향, 또 다시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토크니까 이제 평형을 이루어야겠지. 그래서 2.5 곱하기 다시 이렇게 힘을 구할 수 있다. F 다시 구하면 얼마예요? 즉 기둥 1이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은 이것도 정답이네. 그래서 기울기는 디귿 모두 맞습니다. 좀 유연하게 축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줘요. 할 수 있겠죠? 오늘 받은 교재 중에 평균 속도와 상대 속도라는 교재가 있어. 평균 속도와 상대 속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맛배기로 조금만 할게. 물리문제 풀다 보면 증가 속도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그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거잖아. 근데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것 또한 변하는 거긴 한데 물론 막 복잡한 소식을 다루진 않지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는 걸 증가 속도라고 해. 기울기가 일정해서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근데 이걸 다룰 때 직선 쫓아가는 게 귀찮을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등가속도 문제지만 등속도 문제처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평균 속도 개념으로 풀 때가 있어. 평균 속도의 개념 뭐냐면 여러분 수학 성적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평균은 이 센터쯤 있겠지. 이렇게 이분하게 이렇게 놔두면 이 높이에 해당되는 이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게 평균 속도예요. 그걸 V 바라고 쓸 거야. 이렇게 민밸류라고 평균 속도 높이를.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랑 사다리꼴이 만약 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면 이렇게 뭐라 직사각형이 되겠지. 여기 직사각형의 높이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직사각형의 넓이와 파서 메꾼 거야.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제 같게 될 때 높이가 V 다시가 되니까 아니 이동한 변이를 구하라. 우리가 이 변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했잖아. 그게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걸린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어. 이게 언제 쓰는 거 있냐면 물리문제 풀다 보면 시각으로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으로 주는 경우도 많고 어디와 어디 위치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동 거리로 줄 때가 있어. 물체가 막 통과해서 가는데 여기 15m 움직이고 여기 10m 움직이고 이러면 이 특정한 지점에서의 데이터를 얻게 줘.
힘들거나 귀찮을 때가 있고 번거롭고 그럴 때 차라리 평균 속도 개념을 이용해서 거리하고 시간을 알면 평균 속도 바로 갈 수 있잖아. 평균 속도를 구해서 직사각형을 자꾸 푸는 게 아니라 사각형 여러 개를 푸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풀면 좋겠다. 자, 이렇게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제를 쓰는 게 좋겠죠. 8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2번이 있어요. 오늘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상대 속도 개념을 잘 알아야 뒤에 타이타 후반부에 나오는 고속적 그 고난도 문제들을 풀기가 좀 수월해. 잘 들어야 돼. 그 예제 2번 구석에다가 대칭성 활용이라고 써줘. 대칭적인 상황이 아닌데 대칭적인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거야.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쓸 수 있어. 가끔 이제 그런 짓을 할 건데 대칭성이 깨져서 그래야 될 때가 있어. 근데도 대칭성을 활용해서 풀면 이렇게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직선 도래에 시간 t가 0, 5초, 그 다음에 10초 이렇게 간격을 두고 가속도가 a1, a2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0초일 때, 10초일 때 자동차 속력이 2배다. 여러분 차가 처음에 속도 얼마로 출발했지? t가 0초, t가 10초, 아니 뭐야, 5초구나. 5초, t가 10초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 자동차 속력은 t가 0일 때가 t가 10초일 때의 2배. 2배.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속도 이걸 내가 v라고 보면 얘는 뭐라고 놔야 돼? 2배니까 2v 이렇게 되겠지. 응? 그다음에 첫 번째 구간, 그러니까 0초에서 5초 사이에서는 가속도가 a1이고 두 번째 구간 5초에서 10초 사이는 가속도가 a2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0초에서 5초 사이와 5초에서 10초 사이 각각 이동한 거리가 이제 50m, 40m 이렇게 나와. 구간에서 이동거리 나왔지. 구간에서 이동거리 나왔잖아. 평균 속도 개념 쓰면 좀 손쉽게 풀 수 있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이렇게 나눠서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자, 별말을 안 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처음에 스타트가 얼마였어? 2V로 출발을 할 거야. 자, 2V로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가속도는 A. 가속도는 기울기를 의미해 A1 이렇게 출발할 거야. 그리고 나서 50m를 움직인 다음에 변이는 움직인 거리는 요 하단부의 넓이다. 두 번째는 40이니까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넓이가 이거보다 크겠지. 똑같은 시간 동안 흘렀으니까 5초 동안. 그래서 얘를 꺾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기존의 넓이보다 더 작아져서 얼마야? 40으로 이렇게 준 거야. 더 내려야겠다. 자, 이렇게까지 내려. 자, 이럴 때 뭘 구하는 거냐면 두 번째 요 기울기. 그 가속도가 얼마에는 A2 두 개를 A1과 A2를 더해봐라 이거. 자, 힌트 줄게. 제가 지금 대칭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대칭성을 활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에서 하나 볼게요. 자, 이거 똑같이 5초, 5초니까 이렇게 대칭하게 얘를 그리면 얘가 어디에 떨어지겠어? 여기서 2V 이렇게 떨어지겠지? V야. 풀어봐. 이거 막 그 여러분 그 앞에서 외운 공식이 있잖아. 뭐 S는 VOT 더하기 2분의 A T제곱 지난 시간에 한번 그 공식을 풀면은 속상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벌어져. 안 풀 수는 있지만 수식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는 너무 기계 같은 풀이고 우리 물리를 하는 거니까. 얘가 넓이가 50이다. 얘가 넓이가 40이야. 응? 내가 평균 속도 한번 해볼까? 얘가 50이야. 얘가 5초야. 평균 속도 얼마지? 10이야 10. 센터가 얼마라고? 10이야 10. 그러니까 이 높이가 10이 돼야 돼. 이렇게. 요거 길이 구하면 참 좋겠는데 요게 V. 요거 대칭해서 넘기면 2V. 이 길이 구하면 V 구할 수 있는. 이 길이 어떻게 하지? 얘가 넓이가 50이에요. 얘가 넓이가 40이야. 이거 대칭이야. 이 넓이 얼마야? 10. 근데 밑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5야. 5. 이 차이는 얼마여야 돼? 아니 삼각형 4지. 그러니까 V가 얼마야 돼? 그래서 V가 4V이고 2V가 8이고 얘가 8이 되니까 센터가 10이니까 최고 도달 높이 여기는 얼마야? 가장 속도가 빠를 때는 80 등차수요? 12 그러면 봐봐야 되지. 가속도 두 개를 합하라고 그랬잖아. 첫 번째 구간의 가속도는 얼마니? 8에서 시작해서 12로 끝났어.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야? 4. 걸린 시간은 5. 기울기가 얼마 돼? 첫 번째 A5는 5분의 얼마? 5분의 4가 되는 거. 두 번째는 똑같이 시간 5초 지났는데 12에서 시작해서 얼마까지 빠져? 4까지 빠졌으니까 속도의 변화는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기라고 돼 있나? A2가 크기니 그냥 속도니? 가속도의 크기라고 돼 있잖아. 그럼 절대값 붙여야 돼. 절대값 붙여야 되니까 5분의 마이너스 8이라고 해서 5분의 마이너스 8을 더해보기는 안 돼요. 크기를 더하는 거야. 절대값 붙이면 5분의 11 이렇게. 6인가? 12에서 4까지 6이지. 6이니까 5분의 12인가요? 이렇게 되겠어. 맞냐? 5분의 12. 맞아? 12에서 4까지 8변했지 8. 18이구나. 8. 5분의 4. 5분의 10. 10. 자, 예제 3번 풀어봅시다. 예제선 너무 쉽다. 조금 어려운. 예제 5번 풀어. 5번 풀기 전에 10페이지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평균의 평균으로 평균 속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원래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의 속도를 세세하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게 간접적으로 등가 속도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평균 속도를 알려줄 수도 있어. 근데 평균 속도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 3이고 두 번째 구간 평균 속도 5다 이렇게 촌스럽게 잘 안 주고 되게 거리를 주지. 여기 시간 1초, 여기 시간 1초 이렇게 지났는데 움직인 거리 얼마다, 움직인 거리 얼마다. 그럼 여러 개 나누면 바로 평균 속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구하라는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을 합친 구간, 이 전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이디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건 이 넓이랑 똑같은 사각형의 높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걸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이제 또 막 그려서 풀기 좀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로 좀 충실하게 간단하게 풀고 싶은 거야. 그럼 두 개의 평균 속도를 어떻게 하면 이 빨간색 평균 전체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 얘하고 얘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봐. 만약에 평균이가 똑같아. T1이나 T2가 똑같아. 1대1이. 그럼 얘 센터도 어디서 나오겠어? 1대1에서 나오겠지. 이런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 그냥 두 개 더해서 1로 나누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간의 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얘가 뭐 2초고, 얘가 뭐 3초고, 뒤에 뭐 5초고, 7초고 막 이상하게 시간을 짜놔놨어. 그럼 어떻게 평균을 내야 될까? 이 삼각형을 내가 확대해서 그려볼게. 삼각형 확대해서 그리게. 얘가 만든 첫 번째 평균 속도고 얘가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야. V1, 얘가 V2 이렇게 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개의 구간을 합친 평균 속도. V3 예를 들어 다시 구간을 합치면. 근데 이 구간이 다른 거야. 첫 번째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진다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얘가 얘하고 이 밑변의 길이만큼 가중치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수학 시험하고 영어 시험을 봤어. 수학 시험이 뭐 80점, 영어 시험이 뭐 100점, 합치면 평균 90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수학에서 중요해. 그래서 수학의 가중치를 2배 뒀어. 가중치를 2배 뒀다면 무게감이 2배라는 거잖아. 영어 100점 하는데 수학은 80점이 아니라 80점, 80점 두 덩어리인 거야. 그럼 평균을 낼 때 어떻게 해? 100 더하기 80 더하기 80 한 다음에 3으로 나누지. 그걸 가중평균이라고 부르거든. 지금 제가 한 게 가중치를 부여한 웨이트를 한 평균, 가중평균이야. 여기가 만약에 이 구간이 첫 번째 구간이 예를 들어서 2초야, 2초.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이 예를 들어서 3초야. 2초 동안의 평균 속력 V1, 3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V2일 때 5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거기다 공식에다가 저거 넣어서 풀면 미쳐의 수식이야. 연립 방식을 몇 개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V1과 V2를 자, 여기랑 지금 제가 그리진 않았죠? 똑같죠? 여기랑 똑같지? 그럼 여기도 길이가 몇 대 몇이겠어? 2대3 2대3 평균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이 걸린 시간만큼 가중평균에서 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 거기 이 공식 까먹을 거야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평균 속도의 평균 거기다 색깔을 칠한 다음에 시시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급들 어려운 문제에서는 평균 속도 평균 거는 문제 가끔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풀면 좋냐면 옆에다가 필기하세요. 가중평균으로 기억을 좀 해줘요. 시간 지나면 까먹어. 가중평균의 형태로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공식으로 풀면 좀 괴로운 문제가 이제 예를 들면 예제 4번 같은 거, 예제 5번 같은 건데 예제 4번을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예제 5번 들어갈게. 예제 4번을 보면 지금 10페이지 하고 있어요. 시간이 0, 1, 2, 3 등간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똑같은 시간 동안 1초 간격으로 물체의 속도를 측정해 본 거야. 자, 순간 속도를 물체의 위치를 측정해 본 거야. 물체 위치를 보니까 0, 11, 20, 27, 32 뭐 이렇게 가고 있어. 자, 이럴 때 뭘 구하는 거냐면 0초일 때의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거야. 0초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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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의
직선이라고 생각. 0초일 때 속력 몰라. 근데 내가 각각의 시간에서의 위치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야. 처음에 0에서 시작했지만 1초 동안 11m 갔고 그 다음에 얼마 갔어? 20이니까 빼면 뭐 9 정도 갔고 그 다음에 뭐 7 가고 뭐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뜬금없이 초속도를 물어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렵다고 이게 수식이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평균 속도 개념 쓴다. 쳐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건 평균 속도 얼마야? 0에서 1초 동안 평균 속도. 분모는 1이고 11로 나누면 11이다. 자, 두 번째 원의 평균 속도 얼마야? 두 번째 원 평균 속도 11에서 20 얼마나 움직였어? 1초 동안 9 움직였지? 9인 거야. 평균 속도의 평균을 낼 거야. 그러면 특정한 시각에서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 순간 속도. 1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얼마일까? 여기 11이고 여기 9야.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1대1 가정평균 내면 어차피 그냥 단순 평균이잖아. 센터 얼마 10이라고 사. 10. 원래 엄밀하게 풀자면 이제 11에 9를 더해서 여기 1초, 여기 1초, 센터 2분의 4. 시간이 다를 때는 또 계산을 좀 해줘야 돼. 근데 지금 같으니까 그냥 무시한 거 아니 간략하게 한 거야. 10. 그럼 0일 때의 속도는 얼마일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자? 그럼 봐봐 여기서 10 여기 11 여기 순간 여기 11은 사실은 0.5초일 때의 순간 속도라고 봤거든. 평균 속도는 여기가 11 여기가 10이야. 몇 초 동안에 0.5초 동안에 그렇게 준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지. 0.5초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0.5초 동안에 여기서 얼마큼 차이야? 1 여기서 얼마큼? 1 그러니까 여기 얼마겠어? 얼마니? 12? 아니면 센터 잡고 10과 10에 센터 11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단순 평균 내서 해도 돼.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가속도 구해볼까? 뭐 구하라는 말은 없지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내가 가속도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이런 상황에서 요 11은 요 센터에 0.5초일 때의 속도야. 요 9는 요 사이에 1.5초일 때의 속도야. 그럼 얘하고 얘 사이는 2초가 아니다. 여기 1초, 여기 1초. 각각의 평균 속도니까 첫 번째 번의 평균 속도, 두 번째 번의 평균 속도와 요 속도와 속도 이 차이는 얼마야? 1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나눈 거야. 반반씩만 줄 거야. 합쳐서 1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얼마겠어? 11에서 9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고 걸린 시간 1초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응? 예제 5번을 풀어봅시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구간, 아니 첫 번째 거래는 안 돼요. RQ 구간에서 물체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얼마일까? 평균 속도가 15, 이동 거리가 30. 6초. 2초 걸렸어? 몇 초 걸렸다고? 2초. 2초. QP 구간에서는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 이거 내려오는 동안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0분 나와. 평균 속도 10, 이동 거리 30. 3초. 그러니까 얘는 동일한 시간격으로 이 구간을 나눈 게 아니야. 그래서 되게 디테일 조심히 풀어야 돼요. 얘는 2초 걸리고 3초 걸렸다. 자, 이럴 때 기억 가속도가 어디 있지? 응? 내가 이 R에서 Q에서 P에서 뭐 도착에서 특정한 시각에서의 데이터들이 없어. 그래서 가속도가 되게 그지 같다고 수식으로 쓰면 변수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구간으로 평균 속도 이용해서 가속도 찾자. 응? 평균 속도 개념은 아까 그 삼각형 기억나?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평균 속도 여기 평균 속도 가지고 할 때 걸린 시간 두 개를 빼서 기울기로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가속도가 나오겠지? 가속도는 뭐로 구한다고? 기울기야. 첫 번째 V1, 두 번째 V2 걸린 시간 요걸 잘 잡아야 돼. 요걸 잡으려면 어떻게 돼? V1을 만들어낸 구간 V2 평균 속도 만들어낸 구간에 반반씩 들어가는 거다. 어? 그거 조심해야 돼. 다시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삼각형을 다루는 거잖아. 문제에 주어진 시간이 이게 아니라고. 첫 번째 구간에서 시간은 이거야 이거 2초. 두 번째 주어진 시간은 이거야 이거 3초. 근데 나는 기울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속도 빼면 되지. 그건 어렵지 않은데 높이는 밑변이 어려워. 그럼 기울기 원래 밑변의 길이를 잘 구해야 되잖아. 근데 밑변을 이거 두 개 더하면 안 돼. 2초에 절반만 넣어야 되고 3초에 절반만 넣어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가속도 자, 보여볼게. 나중 속도 얼마야? 15. 처음 속도 얼마야? 10. 이거 평균 속도다. 그래서 15에서 10을 빼대. 분모가 중요해요. 첫 번째 구간 2초, 두 번째 구간 3초 이렇잖아? 두 개를 그냥 더해서 나누면 안 돼. 이걸 뭐로 나눠야 된다고? 2로 나눠야 되고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여기다가 색깔을 칠줘. 여러분 교재에는 공식에 어디에 나오냐면 내가 칠하다가 깜빡이고 10페이지에 우리 시간 지나면 까먹고 오늘 배우면 오늘 그때 집에 가서 풀릴 건데 한 달 지나서 내가 또 이 문제 들고 오면 다 까먹어. 왜 또 2로 나눠야 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칠해라. 전체에 관해서 가속도 A는 V2 빼기 V1의 각각의 구간에 T1 더하기 T2에 분모에 뭐가 있어? 2가 있지? 이거 위에다가 색칠해. 공식으로 푸는 문제에다가 뭐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쉽게 푸는 문제들은 이제 너무 잘 풀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교과서 공식으로 잘 안 먹히고 아니면 수식이 지저분해지고 그래프 한두 개 그려가지고 풀리되 시간 엄청 뺏어 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시험이 진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같이 진화를 좀 해주셔야 돼요. 위에다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10페이지에 성질에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어. 거기 오면 전체 구간에서의 가속도 A는 하고 이 공식 있거든. 여기 2에다가 색깔을 좀 칠해주고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온다. 얼마 나오니? 5인가요? 가속도를 이렇게 니은 출발선에서
P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 출발선에서는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 정지 상태 속도 0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거리가 얼마냐? 거리를 계산하는 거야. 가속도 2고요. 여기 3초 동안에 평균 속도가 10이거든. 그리고 3초의 센터, 그러니까 뭐 Q와 P가 3초 걸려서 한 일인데 한 1.5초 정도. 그때 속도가 10이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P에서의 속도 여러분 구할 수 있을까? P에서의 속도? P에서의 속도. 이 구간의 시작에서의 속도. 여기서 몇 초 지나면 3초 지나면 여기 오는데 요 평균 속도를 순간 속도로 갖는 지점 몇 초일 때? 1.5초지. 1.5. 가속도 요거는 1.5초 동안에 가속도가 2가 붙으면 속도 얼마큼 증가하는 거야? 초당 이만큼씩 플러스 되는 게 가속도잖아. 1초당 2가 더해지는 거야. 1.5초면 절반. 1.5초면 얼마? 절반. 응? 얼마야? 3. 속도 3이 더해져서 순간속도 10이 된 거지? 그러니까 P에서의 속도는 얼마야? 7이다. P에서 속도가 7이 됐어. 출발은 정지. 길이가 얼마나 움직였길래 속도 7이 됐을까? EAS는 낮은 속도, 처음 속도 제곱 빼는 거예요. 응? 가속도가 얼마야? 2야. 여기다 2를 넣어봐. 그럼 S는 얼마야? 2 곱하기 2니까 4지. 4분의 70은 49다. 이렇게 해서 앞부분 출발부터 P까지의 거리는 4분의 45가 되는 거야. 틀렸어. 기흥이는 다 틀렸다. D가 도착선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 자, 여기의 속력은 얼마야? 딱 도착했을 때의 속력. 전체 길이가 얼마지? 100m.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각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잖아. 그럼 뭘 쓴다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처음 속도 빵이니까 0 넣게. 우리는 도착할 때 속도를 구하는 거야. 가속도가 얼마야? 2 곱하기 2. 변이는 100. 그러니까 낮은 속도는 얼마겠어? 도착할 때 속도는 2를 붙여서 구할 수 있다. 도착에서의 속도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풀이에요. 만약에 평균 속도 개념을 쓰지 않고 푼다. 그럼 상상하고 싶다. 그래서 구간 주어지고 이제 뭐 시간 주어졌거나, 아니 구간 주어지고 평균 속도 주어지거나, 구간 주어지고 비례 관계 주어지거나 이런 거 웬만하면 평균 속도로 가잖아. 시각에 대한 특정한 시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해. 특히 이런 거. 제가 말하는 지금 이런 문제들은 한 2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돼. 근데 그게 다 결정을 할까요? 뭐 등급을 결정을 하든 뭘 합부를 결정하든 뭐 가르는 문제지, 변별하는구나 그런 기능을 할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너무 애들이 잘 풀어. 12페이지에 보면 이거 하나만 하고 싶게.
평균 속도와 변화량 이런 개념이 있어. 변화량을 이렇게 등간격으로 잘라서 표현을 하다 보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랑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증가를 해줘야 돼. 여러분 수열을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일정한 간격씩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거든. 거꾸로 등차 중앙의 개념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뭐냐면 일정한 간격씩 커질 때 그 단순 평균 값을 말하는 거야. 그런 개념을 쓰면 훨씬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게 너무 관념적이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칠해놓고 그냥 바로 넘어가 문제 풀면서 아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그 얘기 좀 해볼게. 자 이걸 이제 언제 쓰면 좋냐면 13페이지에 예제 6번 한번 하고 쉴게요. 얘를 이제 넉넉 풀면 수식이 너무 이제 난무하잖아. 그렇게 가지 말고 등차 중앙 개념 쓰면 좋다는 거야. 저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자동차를 두 개, 물체를 두 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 중에서 동시 도달 조건 문제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같이 출발해서 같은 위치에 도달하는 거야. 그럴 때는 평균 속도로 푸는 게 좋다. 동시 도달 조건은 평균 속도로 푸는 게 좋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뭐 그려서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 하나는 점점점 빨라지는 아니 느려지는 거지. 15에서 출발해서 뭐 점점점 이렇게 느려질 거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가냐? 뭐 몰라. 처음 속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결국 8로 끝나는 거야. 8로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자동차가 움직여 갈 건데 하나는 15 자, 근데 두 개가 이런 말이 있어. 시간 0일 때 기준피를 통과하여 각각의 속력이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10초일 때 기준선 Q에 동시에 도달한다. 동시 도달에 여러분 가로를 쳐주고요. 동시 도달이 뭐냐면 시각 T가 0일 때 A의 속력은 15고 10일 때는 B의 속력은 8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시간이 똑같이 몇 초야? 10초 지났을 때 얘기야. 동시 도달이면 같은 거리 움직인 거지. 같이 출발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위치에 와 있는 거야. 그 얘기 달리 얘기하면 두 개 저기 사다리꼴을 그리면 변이를 사다리꼴로 표현하면 이 아래면의 넓이가 서로 어때요?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세 개의 값, 요 세 개의 값, 요 센터가 일치해야 돼요. 이럴 때 A와 B의 속력이 같은 순간, 하필 또 이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얘가 지금 100m거든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어. 10초야. 10초야. 높이가 얼마야 되나? 사각형 그리면 평균 속도 얼마야 될까? 얘들아 어디 갔니? 10초 동안 벌어진 일이야. A든 B든 둘 다 100m 움직여야 돼? 평균 속도 얼마야? 10이야. 평균 속도 어디서 나오겠어? 둘 다 식선이 센터에서 나오겠지? 센터가 같을 거 아니야? 요 사각형이나 요 사각형이랑 똑같대. 동시 도달 조건은 넓이가 같다는 거야. 같아요. 10초 동안 100m 움직이니까 이 센터가 얼마예요?
10초 동안 100m. 평균 속도 얼마? 10이야 10. 10. 얘도 평균 속도 얼마? 10. 10. 이해했어? 밑변도 10초. 10초. 높이도 10. 10. 평균 속도는 직사각형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B 노란색, A 파란색 두 개 넓이 같아. 둘 다 100m. 높이 같아야 돼 둘 다. 여기 얼마야 돼? 10인가? 요 위치가 얼마? 요 위치가 10인가 10. 어? 시간 속도 그렇게. 제가 별다른 얘기 안 하면 다 시간 속도 그렇게. 10초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했어? 졸려? 다 왔어. 영어하고 싶대. 여기가 8이다 얘들아. 여기가 10이야. 여기 얼마게? 10. 자, 여기가 15야. 여기가 10이야. 여기 얼마게? 이렇게 등간격으로 있어야 돼. 어려운 등차수 15, 15 이렇게 8, 10, 11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지? 둘이 속도가 같아질 때 몇 초일 때? 5초일 때? 둘의 거리지. 앞부분의 넓이를 비교해봐. 그 파란색은 요만큼, 노란색은 요만큼. 거리의 차는 두물체 위치의 차이는 어떻게 되겠어? 누가 더 앞에 있어? A가 더 앞에 있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색깔한 부분만큼 거리의 차가 있겠지. A가 그만큼 더 갔을 거 아니야. 이해했어?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3. 높이는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5? 거리의 차 이렇게 계산. 응? 근데 만약에 이걸 수식으로 푼다면 너무 괴롭지 않겠나? 평균 속도 그냥 안 쓰고. 이 교재는 버리면 안 돼. 다른 거는 뭐 피지컬 키우는 거니까 버리면 되는데 얘는 시간 좀 또 까먹어. 체화시켜야 되니까 가지고 있다가 한번 풀고 또 한 달 뒤 지난 다음에 또 풀고 시험 보기 전에 또 한번 풀고 이렇게 강화 좀 해. 여기 뭐 반사적으로 평균 속도 쓰려고 해야 돼. 특히 고득점 문제일수록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어. 이렇게 좀 풀어주는 연습을 여기 얘기 좀 해주세요. 10분만 쉬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가져가세요. 제출한 거 가져가시고요.